네. 그럼 설명이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그 교육의 메카의 동네에선 전부 다 지내봤어요. 그리고 한 동네에서 5년 이상씩 계속 있었고, 뭐, 목동이라든지, 저 중계산계 쪽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그리고 대치에서 최근까지 계속 오래 있다가, 다 이제 정리하고서, 이제 학원 낸 데서 올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쪽 동네에다가 한 6년 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제가 유독 인연이 한 학교랑 오래된 학교가 있는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한 13년 가르쳤죠. 연달아 13년을 가르쳤는데, 한영예고, 한영고, 그리고 이때 배재고도 한 명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가 외국 한영예고가 이과생들도 있어서 의대도 갔던 그런 때 같아요. 밤에 나와서 같이 줄넘기도 하고, 제 신혼집도 이곳이고, 첫째 아이도 이 동네에서 낳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꼭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하는 동네고요. 그래서 계획을 오래 짜고 있어서 저희가 6년 전부터 기출문제 분석이랑 내신 분석이랑 하면서 이제 수능 교재랑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됐을 때 이번에 다 넘겨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에 앞서서 좀 아직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아니 학생들이요 물론. 근데 어머님들 포기하실 게 아닌 게, 이 친구가 설명회 전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임미라는 친구인데, 06년도예요. 좀 예전 얘기인데, 06년도 5월 4일날 저랑 어디서 만났냐면, 교회에서 제가 드래그를 하고 Disciples Rising Again Go 그래갖고, 이제 교회 다니는데 집이 좀 어렵거나 공부가 좀 힘들거나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과외를 했어요. 팀 과외를 이제 무료로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떤 스펙으로 이걸 했냐면, 그냥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70여 명을 가르쳤거든요. 대학교 3년 동안 한 4년에서 첫 해 말고 두 번째부터 많이 했는데, 봉사활동 포함해서 70여 명을 가르쳤는데 26명이 스카이를 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1년 만에 이루어진 거고, 국어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보통 4개월이면 1등급이 되더라고요. 영어도 6개월이면 1등급 가고, 그 다음에 수학은 딱 만 1년, 끝까지 1년을 꼬박 채우면 고3 기준으로 1등급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과목 과외를 해줬고, 국어, 영어 코칭 해주면서 수학 위주로 진도를 나가서 해줬는데, 이때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교회 오빠죠. 교회 오빠인데 너무 안 스마트해 보였어요. 눈빛부터가 이미 이제 죽어 있었고, 숭실대를 썼대요. 고3 때 숭실대를 썼고, 통지표에 양이랑 가밖에 없대요. 수는 체육만 있었고, 여학생인데. 그래서 양과 양가만 있다가 고3을 보냈는데, 숭실대를 쓴 이유는 숭실대 성적이 돼서가 아니고, 그 숭실대 썼다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라도 하려고 숭실대를 쓴 거예요. 집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얘가 500점 만점에 이 시기에,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 거죠. 06년도 5월 달이니까 공부를 좀 해서 210점인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꿈을 물어봤는데 꿈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간접적으로 여쭤봤지만 아이들도 꿈이 많이 낮아요. 없거나. 그래서 모였다가 다른 친구들도 같이 다 물어보고 5월 6일날 다시 첫 수업을 했어요. 이틀 뒤에 다시 와라.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6일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얘 꿈을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대요. 한 10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교사가 스카이보다 훨씬 높았던 거 아시죠? 굉장히 인기 직종이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를 또 서울에서 하고 싶대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근데 제가 이제 5월이면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수능까지. 그래서 될까 싶지만 그래도 교회 오빠니까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될지도 모른다. 선생님도 그렇게 됐으니까 정말 대신 그동안 해본 적 없는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
지성감천이라고 하늘이 도와주실 수 있다. 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공부를 이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제가 본 탑 5 안에 드는 정말 열심히 한 친구였는데,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9월 달에 16일 날 평가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그때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수업 듣다가 전화가 5시에 왔어요. 5시 5분에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우는 거예요. 전 수업 중간에 나왔거든요. 너무 서글프게 우는 거예요. 근데 얘기 안 해도 너무 뻔한 스토리인 게, 오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5분부터 35분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35분까지 계속 울어요. 아니, 다 울고 전화하든가. 난 수업 끝내 중간에 왔는데. 35분까지 울다가, 이때 울음을 잠깐 그쳤길래,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괜찮아. 수능은 또 달라. 사실 비슷해요. 수능이랑 평가원은. 수능은 또 다르니까, 그때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그때까지 해보자. 괜찮아.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근데 그 말 듣고 15분 더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계속 보면서 초조하니까 수업 들어가다 나왔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55분 딱 돼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빠 나 수학 92점 맞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수학이 30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5월 초죠. 5, 6, 7, 5, 6, 7, 8, 9 절반이니까 4개월 반 만에 수학이 92점이 나온 거예요. 물론 2개 찍어서 맞았대요. 그리고 나서 너무 뒤통수를 맞았죠. 그래서 이제 너무 제가 벙쪄가지고, 다른 과목은 그랬더니 500점 만점에 420점 맞았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지금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 너무 기억이 나요. 이 친구가 어디 갈게요? 그 해 대학을 가고, 임용고 씨도 4년 있다가 그대로 붙어서 지금 신정동 신월초등학교에 교사하고 있어요. 네. 교원대를 가서 초등교육과를 또 올라타서 또 가서 또 임용고시 봐가지고 또 붙었어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얘가 이제 수능 때도 수학은 똑같이 92점 맞았고, 수능 때는 이거가 10몇 점을 맞았는데, 그 당시에 고대 가정교육과의 제일 핫바리 점수 정도였어요. 근데 어쨌든 잘 봐서 원서를 잘 써가지고 또 붙고 이게 지금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문제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해오다 보니까 아직 해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정시 대비로 선행도 안 해놨고, 안 해봐서 문제지 해보면 괜찮습니다. 할만하고. 지금 수능 본론은 시작도 안 했어요. 이 본론 시작부터 다시 수원, 수투, 미적, 기하 여기 하는 거거든요. 내신이랑 스타일도 다르고 정시가 엄청나게 확대도 됐고, 1년이면 충분합니다. 1년이면 정말 충분해요. 제가 이렇게 보냈을 때, 이제 연대잖아요, 연대 수학과예요. 얘는 서울대가 아니죠. 그죠? 서울대가 아니에요. 수학과는 맞지만 3학년, 4학년도 아니에요. 2학년. 이때 대치동에서 연락이 와서 수업 좀 해달라고. 이거 왜 적었냐면, 대치동은 대학생은 일단 안 쳐요. 과외 안 시켜요. 정말 가벼운 과외 아니면 안 시키는데, 서울대 아니면 또 안 시켜요. 서울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학과를 선호하는데 3, 4학년 아니면 1, 2학년 안 시켜요. 그런데 오로지 이제 실체만 가지고 계속 과외 했거든요. 제가 한 달에 350만 원씩 받았어요. 그게 지금에도 비싸지만 그땐 20년 전이에요. 제가 이 동네에 인연이 생기게 된 이유가, 둔촌주공 지금 재개발하죠. 그쪽 근처에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건물 하나 샀어요. 건물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을 하나 샀어요. 4층짜리. 대단한 거죠. 그죠? 제가 얘기한 건 이걸 자랑하기가 아니라, 그걸 살려면 저희 아버지 혼자서 버시는 교사 집안인데 그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게 진짜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얘네들의 입학 성적이 진짜인 거예요. 실체가 있으니까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희망을 그 정도로 가지셨으면 좋겠고, 너무 이제 사교육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혼자 공부할 거 혼자서 알아서 공부할 수 있게끔 겨울방학 직전에 제가 공법 특강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국어랑 영어도 장르별로 여기를 어떻게 내가 공부해야 될지 혼자 해도 충분히 1등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코칭만 잘해주면. 그래서 그렇게 스카이 애들 28명 보내고, 그때는 교재도 없었고, 보세요. 고3으로 올라간 애한테 센수학 해주고 자이스토리 해주고 대성중로 모의고사 한번 풀어줬어요. 그 이외에는 하나만 했는데 그 하나를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료도 없었고 커리큘럼도 없었고 그냥 내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밖에 없었어요. 전 과목 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열정만 가지고서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치에 와서는 이미 교재도 다 만들어졌고, 저희 자체 교재가 88권인데 어떤 학원도 이렇게 기출문제집이 학원 자체에서, 아니 어떤 개인 자체가 기출문제집을 가진 데가 없어요. 큰 출판사에서 움직여야 매년 피드백이 되고 하는데, 저희는 이거 기출문제집은 한 7년 전에 시작을 해서 한 4년 전부터는 이 기출문제집이 계속 이제 피드백만 되고 있어요. 이게 10권이에요. 수원 3권, 수투 3권, 선택과목 3권, 혹은 미적은 4권. 그래서 10권입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랑 자료를 다 갖추고서, 그리고 이제 고3을 가르쳤더니, 올해가 22년 수능이죠. 21년 수능에 처음으로 확통 애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전원 다 1등급을 받았어요. 1등급. 그래서 확통이라고 하면 일단 문과 애들이고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1등급을 받았다는 건 그래 대단한 거죠. 수학이 문과에서 1등급을 받으면 스카이 가기가 참 좋아요. 1등급 이렇게 생겼죠?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렇게 생겼어요. 5등급이 여기 있고, 이게 1등급인데, 여기까지는 와 정말 잘했다. 제가 대학 대치동에서 인간 강사가 아닌 고3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데리고 있었을 거예요. 인강을 하시는 분들은 200명, 300명씩 있지만 30명 이상 고3을 데리고 수업하는 학원이 거의 없어요. 그런 강사들 빼고는. 제가 45명 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그 정도 있었는데 대단한 거예요. 20명 넘는 학생들이 전원 다 1등급. 그리고 올해 수능을 본 학생들은 이것만 말씀드리면 미적분이면 이과죠. 이과 애들이 25 전후, 3, 6 이런 건데 이 학생들이 전원 다 1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과에서는 미적분에서 1등급을 받으면 다른 과목을 어지간히 못 봐도 스카이가 가요. 무조건 갑니다. 그냥 스카이 보증은 이과에서 1등급 받았으면 무조건 스카이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입학 성적도 그랬고 올해 지금 수능 보고서 올해 2023학년도죠. 22학년도 작년 친구들 입시 결과가 그 정도로 나왔어요. 그 올해는 제가 여기 학원에 와서 막 다 듣지는 못했지만 다 적고 왔거든요. 그래도 저를 따라서 여기 OTRC로 와서 같이 하던 친구 2명은 서울대, 연대, 고대 다 합격했고 이 동네 아이들이에요. 이과에서 1등급이 이 정도면 문과는 1등급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가 1등급이에요. 문과가 3배 많아요. 그래서 3등급 초반에 거의 걸치는 느낌으로 2등급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과 1등급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1년만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노려볼만 하고, 단 성적은 수능 직전에 10월달이나 수능 때 나오지 그 전에 잘 나오진 않아요. 정말 턱걸이에서 마지막에 겨우겨우 이뤄내는 느낌으로 고3은 나옵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느낌이 없으면 그의 입시 결과는 없어요. 정말 끝까지 애들이랑 허덕이면서 뛰고 끝까지 가야 겨우 나오는 게 성적인 것 같아요. 저희 고3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하기 전에 제가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게요. 저희 학원은 이 개념이 되게 탄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개념에 되게 치중을 많이 해요. 수능에 필요한, 또 고3 내신에 필요한
문제를 보면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를 떠올리는 이런 훈련을 되게 중점적으로 합니다. 문제를 보면 아이들이 처음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문제를 다 읽고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 멈춰 있어요. 한번 또 읽어요. 멈춰 있어요. 시간이 가는 거예요. 수능이 30문제잖아요. 시간은 몇 분인지 아세요? 시간은 100분이에요. 1시간 40분. 그럼 20초 안에 풀리는 문제들이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20초 만에 풀리는 문제들이 28문제예요. 27문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40분이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고 나머지 1시간 동안 검산을 하거나 아주 킬러 문제에 대해서 다 나열해봐서 어떻게든 풀어내가지고 안정적인 100점을 만드는 게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시간이 모자란 게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 풀 때 20초, 10초 만에 안 풀고 1분 만에, 2분 만에 풀어도 나는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풀었으니까. 근데 뒤에 갈수록 이제 시간이 모자란 거죠. 문제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푸는 문제더라? 기억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석 보면 예전에 여기에 개념 파트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답 달린 예제 문제 풀어주시고 밑에 유제 문제랑 연습 문제는 숙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르면 자꾸 어떻게 풀었다라고 봐요. 여기 나온 답 달린 문제는 가장 개념스럽고 수능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풀고서 오답을 확인하라는 거, 답을 확인하라고 나온 게 아니고 개념을 학생들이 공부하고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가장 개념스럽고 수능스럽고 혼자 풀어야 될 문제고 바로 답을 확인하라고 밑에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이걸 선생님이 다 해줘 버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거는 풀 줄 아는데 개념적으로는 잡혀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까먹고 선생님이랑 풀면 풀리는데 혼자 풀면 안 풀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처음 단서 읽고 뭘 떠올려야 되는지 이게 중요해요. 단서들이 보통 두세 가지 정도가 철벽 방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꺼풀을 딱 벗겨내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안 움직여요. 어떻게 풀어야 돼? 그건 안 움직여. 한꺼풀 벗겨내는 순간 난이도가 확 떨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수학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노트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 확통인데 색칠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정리해놨고 여기 뭐 집합 조합도 있고 여기 이항 정리에 대해서 유형별로 보자마자 뭘 떠올려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구가 나와 있으면 뭘 떠올려야 되는지 2차 함수, 이 2차 곡선에 대해서 나오면 뭘 떠올려야 되는지 정리해놨고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안 풀어봤을 때 낯선 게 아니라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새로운 게 나와도 이렇게 당황하지가 않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수학 상을 그때 처음 받고 선행도 안 하고 공부 자체를 그때 시작했어요. 8등급 정도 수음인가 양가에서 양에서 시작했는데 고3 때는 수학을 독보적으로 제일 잘했어요. 이게 완성되니까. 그 닥터 프렌즈라고 혹시 아세요? 의사 유튜버 우리나라 1등인데 86만 내리고 있는 1등 의사 유튜버인데 되게 유명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저희 학교 전교 1등이었어요. 근데 심화반을 끝까지 안 와요. 학교에서 아무리 오라 해도. 고3 올라와서 수학만 80점 만점에 옛날에 80점이었죠. 80점 만점에 60점, 62점, 58점. 그러니까 이제 심화반 들어오는 대신 자리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제 옆에, 제 의지랑 관계없이 전교 1등에는 앉았어요. 제가 고3 1년 동안에 한 권 문제집밖에 못 풀었어요. 하도 질문을 해서. 그래 대신 저는 전 과목 다 물어봤죠. 그래서 둘 다 윈윈을 해서 그 친구는 결국 80점을 맞아서 고대 의대를 갔어요. 수능 때 처음으로 80점을 딱 맞아가지고 고대 의대를 들어가고 저도 극적으로 올라서 연대 공대를 가고 전 과목적으로. 제일 친한 친구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만 같이 훈련하니까 이 친구도 따라하고요. 아까 여기 은미라는 친구도 따라하고. 그게 너무 좋아서 강사를 한 거거든요. 고은미라는 친구는 10년, 안 본 지 10년 넘었는데 수능 끝나니까 이게 9월 달부터 날 너무 믿고 따르더라고요.
아까 그 사건 이후부터 너무 믿고 저도 너무 애가 대견하고 좋더라고요.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한강 갔죠. 그리고 7년 사귀었죠. 그때부터. 예, 제가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친구인데 초등학교 교사가 되니까 이제 강사랑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픈 엔딩으로 끝났는데 제가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친구 가지고 이제 어떤 과장이나 이런 걸 뭐 하고 다 팩트죠. 뭐 지금 교사하고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 때문에 강사를 해야겠다라고 가르치는 걸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원래 대학원에 가려다가 충분히 됩니다. 시간 충분히 있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만 알면 충분히 돼요. 제가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고3 교재예요. 고3 교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그 개념하면서 여기다 빈칸에다가 어떤 걸 채워넣어야 되는지 수업을 듣고요. 이걸 가지고 바인드에 온 게 적어요. 물론 고3들은 최소한으로 적게끔 할 거예요. 애들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똑같이 나눠주고 그걸로 검사를 합니다. 학생들마다 다 바인더가 있어요. 그래서 해줬던 거를 그대로 나눠줘서 그걸로 검사하기 때문에 개념 복습이 저절로 되게끔 1년이 짧은 것 같지만 물론 지금 1년도 안 남았죠. 1월 달부터 시작하면 딱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짧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수원수 다 까먹은 것 같아. 계속 그래요. 수학 상하도 모르겠어. 상하를 모른다는 거는 뭐 몇 개 절대값 기호라든지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 몇 개 모르는 건데도 수학 상하, 고1 수학을 다 까먹어서 맨날 넘어지는 것 같아. 이렇거든요. 기억나실 건데 옛날에 수원수투가 안 돼서 정석으로 7번, 8번 돌리고 또 까먹은 것 같아서 또 돌리고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이들도 고3 1년 동안 계속 또 틀리고 또 모르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 개념 노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개념 노트만 보면 되니까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네, 좀 더우실까봐 하나씩 사왔어요. 네, 커피 아닙니다. 제일 비싼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제 것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개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동기부여는 고3한테는 일단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아까 어머님들이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렸는데도 우리 아이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좀 생기시죠? 학생들은 더 느껴요. 그 선생님 한번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변합니다. 저도 멘토가 있어서 공부 시작했고 수능 직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동기부여가 일단 기본 바탕이 되는 선생님들로 이제 짰고 사실 제가 한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느낌은 너무 좋은데 제가 모르는 거니까. 제 고3 선생님들 중에 이제 강남대성에서 본원이 이제 강남대성은 본원이랑 본원 아닌 데로 나뉘어요. 그래서 본원에서 강의평가 1등 하셨던 분을 같이 섭외해서 고3의 좀 전문성을 키우고자 그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탁성원 선생님이라고 이 선생님이랑 저랑 또 권호균 선생님이랑 이제 저희 YC 선생님들은 선택 과목별로 하나씩 다 맡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강대에서 선생님 오셔서 하시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이분도 재수생들을 많이 가르쳐 보셨고 지금 대체해서 고3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고3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 하신 분이고 강남대성을 모시고 온 이유는 선생님도 있지만 추가로 여기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료 1등은 강남대성, K모의고사, 해지태그 모의고사 이런 것들 그리고 1.1등 비등하지만 저는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인재 자료. 자, 저희는 이 자료와 이거랑 저는 비등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돈은 여기가 1년에 100억 단위로 들어가는 자료고요. 저희는 10년 이상 계속 연구해서 만들어 놓고 수집하고 했던 YCC 자료가 있어요. 아까 그 미적분 이과반 애들 다 올렸던 자료는 YCC로만 했어요.
이것도 충분히 너무 좋은 자료고, 그래서 강대 자료와 YCC 자료 가지고 고3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요 좀 밑에 보시면 이 고3은 여기 있는 트레이닝 센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고2 수업은 2번 수업에다가 1번 수업을 트레이닝 센터를 필수로 선택을 했었다면, 고3은 주 1회가 기본이고요. 여기다가 고3 선생님이 직접 클리닉하는 클리닉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수업료 체계도 좀 다르고, 선생님들이 고3에서 좀 대우해드리려고 다르고, 자료도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트레이닝 센터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더라도 트레이닝 센터에 추가로 와서 질문하는 거는 언제라도 무한대로 가능해요. 자, 뒤에 보시면 이제 내신 학교별 교재 이런 것들 말고 고3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신 대비는 이렇게 고3도 진행을 하고요. 이제 수능 대비만 알려드리면, 여기에 1, 2월 달에는 수능 실전 개념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PPT로 안 하고 여기 자료로 하는 게, 브로셔가 어차피 다 홈페이지에 있고 지금 받으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그거랑 좀 똑같이 설명드리려고 여기 보시면 됩니다. 실전 개념 완성하고, 이때는 수능에 필요한 것들을 다 실전 개념을 주고, 뭘 하냐면 요거의 기출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 3권, 수투 3권, 미적분 4권, 기하 3권 이렇게 해서 9권에서 10권이 다 주어져요. 여기 오면 기출문제를 30개년을 모아놨고요. 물론 지난 10년치가 많고 지난 15년치가 많지, 전에 15년치는 거의 없어요. 다 경향이 너무 바뀌어서. 근데 원스텝까지 풀 수 있는 만큼 끝내고, 이걸 다 끝내면서 개념을 끝냅니다. 그러면 기출문제에는 이제 준킬러, 킬러만, 2스텝만 남아요. 한 3분의 2 정도를 끝내요. 그러니까 10권이면 분량적으로 한 6, 7권 정도를 끝내고서 방학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능 개념을 하고요. 좀 더 가면 이제 3월 때부터 5월 때까지는 이 내신도 하고 준킬러 쉬운 4점을 훈련을 합니다. 쉬운 4점을 하다가 이제 내신 기간에는 내신 범위에 맞춘 것들을 조금 더 추가로 진행을 해요. 자, 다시 여기로 와서 이 방학 때는 수원수투와 이거를 주 2회로 하고요. 방학 때 끝내요. 그리고 나서 미적을 하든지 확통하든지 기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적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2개를 해서 1번, 2번, 3번을 나옵니다. 낮에 2번 오고, 이게 끝나면, 방학이 끝나면 이 미적 분반이 얘가 미적 플러스 수원수투가 돼요. 그럼 미적 선택한 애들은 내신도 다 미적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 좀 맞춰서 하고, 내신 직전 기간에는 클리닉만 하고 나머지는 휴강을 해요. 한 2주 정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을 위주로 하고, 이때는 3회였는데 이때는 1회가 되잖아요. 1회가 되죠. 실제로는 2회인데, 학기 중엔 2회인데 얘는 정규반이고 특강으로 내신 특강이 깔려요. 1학기 때는. 그리고 2학기 때는 모의고사 특강이 깔려요. 그래서 추가로 할 수 있게끔 내신과 모의고사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준킬러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7월에서 8월은 준킬러와 킬러에 대한 연습을 하고, 특히 YCC에서는 4점 우수문항 산어자를 시작을 합니다. 7월부터 4점을 그 단원별로 훈련할 수 있게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때는 특강이 모의고사가 깔리고, 이때부터는 7월, 8월부터는 모의고사 반이 추가로 열려요. 주 2회이지만 주 1회가 기본이고, 하나는 필요에 따라서 내신은 5회 특강, 기하 특강, 확통 내신 특강, 미적 내신 특강 추가로 그렇게 열리게 됩니다. 제가 그 나눠드린 자료, 현장에서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이 검정 브로셔 있죠? 이거는 대체해서 고3을 하던 자료 브로셔인데,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 브로셔랑 조금은 다르지만 한눈에 보시기에는 되게 좋으실 거고, 이쪽에 고3 파트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1월부터 4월, 5월, 7월, 8월, 11월인데, 여기랑 다른 점은 내신 기간에는 내신 특강을 좀 더 해서, 대치 같은 경우는 다 휴강을 하지만 저희는 이 정규 수업이랑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추가로 한다는 점.
내신 잘 준비하면 이제 그 수능에도 어차피 미적분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닝 센터를 제가 아까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고3들은 트레이닝 센터 이용하다가 딴 것보다는 여기에 보시면 개인별 취약 유형을 훈련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수학 상해 원에 대해서 약해요. 고3인데. 그럼 원에 대한 유형을 다 훈련을 또 해요. 따로 개인별 교재가 나갑니다. 그래서 센터에 와서 요청을 해야 돼요. 고3들은.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다가 너 이거 좀 더 풀어봐 할 수도 있지만 1, 2학년처럼 다 트레이닝 센터에 소속은 아니고 추가로 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저 미분 문제 중에서 자꾸 극대극소 문제가 헷갈려요. 그러면 극대극소 문제만 또 이렇게 따로 뽑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시간표는 12타임이나 있어서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건 지금 1, 2학년 기준으로 주간 도고서가 나가는 양식인데 수업 2번에 트레이닝 센터 1번이 뭘 했는지, 어떤 시험 봤는지, 결과는 어떤지, 오답 잘 체크됐는지, 그리고 부교재의 성취도가 어떤지 나가는데 고3은 주 1회로 가니까 이 양식이 좀 바뀔 거고 트레이닝 센터가 없을 거예요. 좀 더 단순하게 그 해마다 본 모의고사 시험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만 또 추가로 있을 거예요. 자, 고3 시간표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19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는 이 브릿지 특강을 합니다. 기존에 다니던 학생, 예비 고2 현재 고2 학생들은 12월 달 수강료도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도의 수강료는 없어요. 한 개만. 그래서 이 친구가 보통은 수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다 까먹었죠. 그리고서 미적분을 하겠다. 혹은 이제 뭐 미적분이랑 뭐 이걸 하겠다. 기하, 확통 이런 걸 하겠다. 하나는 일단 무료고요. 여기에 수원이 월수금인데 나는 기하 선택자라서 겹친다. 그러면 이 수요일이 겹치잖아요. 이거는 지금 따로 공부할 수 있게끔 줄 거고요. 여기 얘는 3회 특강, 여기는 4회 특강이고 두 개를 들으면 4회짜리는 포함되어 있고 3회짜리는 추가로 수강료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27일까지 주요 단원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동안 안 본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익숙해진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로 넘어오죠. 여기가 본론이에요. 여기가 진짜고 여기는 그 앞에 여기 보충 특강이라는 거는 내가 수원이 너무 약해요. 5등급이에요. 내신 5등급 이하인데 수원이 너무 다 까먹었어요. 추가로 더 들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더 보고 가면 이게 얼리버드 자습관이 있어요. 이 학원 근처에 바로 옆에 바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이 자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 연구소가 있는데 자습관이 아니고 연구소인데요. 아침에 와서 출결 체크해주고 관리해주고 하는 것만 해서 오전 시간을 좀 지키려고 자습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딱 10자리인데 지금 2자리는 찾고요. 고3들이 필요하다면 고3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우선권을 좀 줄 거예요. 물론 재학생 우선이 있고 선착순으로 10명까지만 좀 받는 반이고요. 다른 관리보다는 그냥 아침에 출결 관리해주고 아이들마다 필요한 워크북 제공해주고 그거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반입니다. 자, 고3 정규반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수원스투 반이 하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데 주 2회로 가고 주 1회로 갑니다. 일단 대치동에서는 제일 많은 반이 주 2회 특강이에요. 수원스투로. 그리고 이제 학기 중 가면 수원스투 미적반 혹은 2번으로 가거나 1번으로 가거나 수업이 있는데 일단 방학 때는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조금 잘한 학생들 개념은 여기 전부 다 하고요. 여긴 개념을 주요 개념만 하고요. 여긴 전부 문제를 3, 4점을 다 숙제로 내줘서 풀고 문제를 중킬러, 킬러를 푼다 그러면 여기는 킬러 위주로만 주요 문항들, 자주 나오는 것들을 풀어주세요. 좀 더 경향성에 맞춰서 수원수를 좀 적게 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가고요. 2반은 12월 31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을 해서 학기로 좀 넘어갑니다. 이게 끝나면 요 타임에 미적분 특강, 내신 특강이 생겨요. 바로 다음 주에. 여기는 방학 때 다 끝나요. 2월 28일 날 다 끝납니다. 주 1회 특강, 주 2회 특강 중에 하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장점이라면 토요일 아침에 오죠. 주말 아침 시간을 좀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밑에 미적분 반이 3개가 있죠.
미적분반이 총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반은 아까 말씀드린 강남대성 탁성호 선생님 반. 두 번째 반은 기존의 아이들이 쭉 계속 해오고 있던 미적분반이라 여기 인원이 한 10명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여기 두 반이 미적분 상반이고요. 저는 이제 중반이고요. 중하반 오셔도, 하인 학생이 오셔도 이 친구는 주 1회로 안 하고 OTRC라는 걸 같이 붙일 거예요. 그래서 2대1 개인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반 이상, 옆에 자세히 설명은 드렸고, 모의고사 기준으로 3.5등급 이하, 어떤 반에 들어가는지 좋은지 모르겠다. 그럼 하나 등록하시고 다른 거 첫 수업에 들어보셔도 됩니다. 고3 수능까지 갈 선생님인데 신중히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전부 다 YCC 교재와 그 다음에 강남대성 교재, 이거를 전부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하반이 하나 있고 확통반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좀 많을 경우에는 이것도 분반을 할 겁니다. 수준별로요. 지금 고3을 처음 데리고 가야 되고, 저희도 올해는 입시 결과를 반드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보여준 게 없어서 지금 대치에서만 있었고, 고3은 꾸준히 한 10년 이상 계속 해왔어요. 항상 1, 2, 3, 1, 2, 3을 다 해왔는데 일단 여기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올해는 기하 확통반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기하반은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설명회 때 기하를 많이 강조를 해서 이번 입시에서 정말 유리한 과목입니다. 기하. 올해까지는 아주 상당히 유리할 거고, 내년 후년 지나면 메리트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 경쟁자도 그렇고 수능 표준 변환 점수를 봐도 그렇고 공부하기도 분량도 40%밖에 안 되고, 미적이 애매하면 기하로 돌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적은 총 난이도로 수준별 3반이 있고 기하 확통 1반. 그래서 수원수투 하나, 그리고 미적이나 확통 기하 하나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수학의 질문 있으실까요? 네. 브릿지반이요. 네. 그러면 저 시간 안에 저는 그냥 한 번씩, 그러니까 중요 부분만 하는 건가요? 중요 부분만, 단원을 사회를 겉핥기로 한다기보다 사회만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쉬운 단원, 1, 2단원 같은 건 다 빼고 주요 단원들 미분 적분은 위주로, 여기도 수투도 미적분 위주로, 수원도 이제 뒤에 짜투리 단원들은 좀 빼고서 지수로그 함수만 하고 지수로그는 안 하고 다 아니까 그렇게 좀 빼가지고 사회에 딱 컴팩트하게 끝날 정도로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끔 하는 거죠.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다만 추가로 워크북은 더 줘요. 더 공부하라고, 수준별로. 네, 그건 제공을 합니다. 배재고시죠? 배재고 학생이죠? 광문고인가요? 배재고죠. 선택 과목이 어떻게 돼요? 미적이랑 과학은요? 생물지학. 네. 지구과학은 일단 1학기 때까지는 꾸준히 인강만 계속 돌리세요. 인강만. 그래도 충분히 한 문제 빼고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문제를 좀 지학을 잘해서 뚫어내는 학생이라면 필요가 없고, 그게 아니라면 지구과학은 소수 수업으로 될 때까지 과외를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당장엔 저희가 불화생만 있지만 이 지구과학도 따로 나중에 2학기 되면은 개인적으로 봐줄 수 있게끔, 또 킬러 단원만 풀 수 있게끔 모아서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네, 그때 그건 제가 해도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지구과학 1, 2 선택해서 만점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몇 없는 만점, 1, 2 다 만점 받았고, 지구과학은 딱 그 천체에 대한 것만 뚫리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인강을 꾸준히 돌리시고 다른 건 수학 더 하시고, 이번 방학 때 수능 선택 과목은 반드시 마스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과학 있죠? 과학이 여기가 물화생 수능반이에요. 물리화학보다 생물이 쉽죠. 그리고 생물보다 훨씬 더 쉬운 게 지구과학이에요. 지학. 그래서 선택은 이제 점수 받기엔 제일 좋은 과목 맞고요.
그래서 여기 수능반 하시고, 지구과학은 추가로 하다가 여기 과학 클리닉이 따로 있어요. 클리닉에 와서도 충분히 질문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 과학이 좋은 거는 안 뚫리는 건 끝까지 안 뚫려요. 45점 이상이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와요. 이유는 킬러 단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화학 같은 경우는 양적 관계, 중화 반응 이쪽, 탄수화물 쪽 되게 약하고, 생물은 유전 파트, 자극의 전달, 물리는 역학 파트, 전자기 파트 전부 다 킬러 단원마다 물리가 제일 많죠. 그런 것들이 100명, 200명 수업을 들어서도 전혀 뚫리지 않고 인강을 들어도 안 뚫립니다. 지구과학도 끝까지 안 뚫리는 파트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지구과학 빼고는 이 수업에서 소수로 진행을 가시는 게 맞고, 클리닉 와서 될 때까지 개인적으로 다 봐주는 이런 수업을 가시는 게 맞아요. 제가 고3만큼은 인원 제한을 안 써놨는데 어차피 크게 많지는 않을 거고, 1, 2학년은 반 여러 개예요. 학교별로, 수준별로 아주 여러 개인데 8명씩인데 지금도 한 5-6명씩은 다 차 있어요. 근데 이제 반을 계속 늘리고, 고3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요. 한 반밖에 없으니까. 근데 반 인원이 되게 많지는 않은 대신에, 조금 넘어갈 수 있는 대신에 클리닉을 상당히 잘해 주실 겁니다. 한 명 한 명. 과학 이재환 선생님인데요. 이재환 선생님은 벌써부터 소문이 많이 돌더라고요. 지금 3개월 했거든요. 벌써부터 많이 돌아요. 엄청 잘 가르쳐 주시고 클리닉 엄청 잘 챙겨 주신다고 굉장히 소문이 좋고요. 이번에 3개월 하고서 현재 고1 같은 경우에 전원이 한 30여 명 있었거든요. 전원이 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한 명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90점대예요.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애가 2명이나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과학은 하기만 하면 무조건 오릅니다. 이 선생님은 공대 나오셨는데 약대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물, 화, 생이 공부를 심도 있게 엄청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물화생 전부 다 상당히 잘하고, 심지어 수학도 너무 잘해요. 수능 30번 문제도 그냥 풀어요. 천재 같은 분이에요. 이 선생님이 고2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9등급짜리 애가 하나 찾아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친구가 어딜 갔냐면 연세대학교 천문학과를 갔어요. 이게 되게 드라마틱하고 쟤는 가능하겠지 했지만 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태권도만 하던 애예요. 그리고 도대 1등에서 저한테 상담이 왔길래, 너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반드시 들 것 같다.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 그러면 운동해라. 그거 아니면 공부하자. 그랬더니 얘가 이과 가겠다고 왔어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재환 선생님이 과학하면서 수학 계속 봐주면서 과외를 계속 끝날 때까지 하고 제 수업 들으면서. 그래서 고3 때까지 갔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올 9등급이에요. 올 9등급. 전 과목이 다 9등급이에요. 공부해본 적 없는 애. 피타고라스가 뭔지 모르는 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대학은 그냥 연대 정도만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연대만 갈 수 있으면 그냥 기본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속으로 우리 아이가 연대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정말 몰라서 잘못 생각하신 거고, 충분히 시간이 많고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3년이 아니고 1년. 가장 중요한 1년이라 그러면 지금일 텐데, 제가 뭐 이거 더 들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년은 제가 본 인생 역전에 많은 스토리가 있는 1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발 뻗고 열심히 뛰면 되죠. 여기 안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예약하시고 재학생 어머님인데, 아까 그 학생이 엘리베이터 타길래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말 한번 해본 적 없는 노력을 해보자. 광문고 학생인데 해본 적 없는 노력을 한번 해보고, 새벽 2시 반 전엔 절대 자면 안 된다. 고3은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가야 돼.
나중에 후회가 없어야죠. 바닥에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제일 좋은 스토리는요. 그때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수능을 딱 봤어요. 내 흐름이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극적으로 해서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중앙대를 갔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면 여기 안 가요. 내 지금 흐름이 이런 곡선이었는데 재수하죠. 저는 이게 제일 좋다 생각해요. 한 번 더 투자해서 내가 공부 잘할 수 있는지 이때까지 자신감만 잘 찾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저도 멘토가 치대 그래서 당연히 전 치과의사가 돼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서 우리 집안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이렇게 와서 턱걸이로 받아본 적 없는 점수로 연대 공대를 갔어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입학하고 OT하고 갔는데 옆에 세브란스 보이죠? 연대는 바로 정문 앞인데 와, 이거 4년 동안 못 견딜 것 같아서 바로 나와서 다 재수했어요. 그런 게 멘토고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면 이제 학생들이 부속교육을 띱니다. 질문 있으세요? 이번 방학 때 네. 저희가 방학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놔야 돼요? 수능 47점 이상 맞을 수 있는 수준까지 해놔야죠. 근데 저게 1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화학이라고 하면은 화학 수능 뭐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다 하시는 거. 계속 주시죠. 계속. 수준에 맞춰서 계속 주시고 얘 부족한 거 따로 뽑아주시고 계속 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부할 때는 충분히 주시고요. 이게 약간 불안하니까 현장 강의 하나는 듣고 이게 더 확실하니까 약간 인강도 하나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게 있는데 인강은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 방학 내내 하나. 그거가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지구과학이 됐든 지구과학을 하면 다른 거 못합니다. 하나만.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것은 이제 영어를 고3에서 이제 올라가면 절대평가니까 제일 좀 많이 중요시 안 하게 되죠. 신텍스 1.0이라고 대성마임에게 이명학 선생님의 구문 강의가 있어요. 이거 하면서 수능 단어만 다 외워놔도 괜찮고 이거 끝나면 2월 달쯤에 가면 그 수능 특강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형광도 있고 이제 인강도 있을 텐데 수능 특강 강의를 같이 해서 어떻게 시험범이니까 신텍스 1.0 하고 수능 특강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고3에 아직 문법도 안 돼 있고 모의고사 보면 아직 2등급, 3등급이래요. 그러면 개인 수업을 붙이셔야죠. 소수 수업을 하셔야죠. 그래서 문법이 뚫릴 때까지, 그러니까 해석이 정확히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빨리 그거 하면서 같이 하든지 하면서 넘어가든지 요걸 하셔야 돼요. 수능 특강 빨리 방학 때 끝내놓고 학기 중으로 가야 편합니다. 단어도요, 조심하실 거는 단어가 난이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단어 외우는 게 좋아요? 요거를 잘 외우는 게 좋아요? 당연히 여기가 좋죠. 이것은 단어집에 있어요. 단어집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워드마스터 수능편이 있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단어집이에요. 근데 애들이 수능 특강에 나온 단어들을 보고서 아, 난 단어가 너무 어려워. 그럴 필요 없는 게 이 지문 자체가 되게 지엽적이에요. 천범이니까 중요한 지문은 맞지만 여기 특이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에 집중하기보다 이 단어집을 먼저 해서 일단 요것만 계속 달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 얘를 외우는 거는 한 8월 달부터 단어 정리 다 돼 나와요. 지금 심지어 수능 특강이 한글편으로 다 나와요. 그냥 이 지문의 내용이 익숙해지라고 그냥 소설책 읽듯이 한글편으로 다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단어집 워드마스터를 끝내고 다 됐으면 그때 수능 특강에 있는 단어를 섞어서 추가로 더 하시고 단어는 영어는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난 국어가 약하다. 그러면 국어는 일단 문법 정리가 하나 돼야 되고요. 또 장르별로 하나씩 정복을 해가야 되는데 이 문법 정리는 EBS에서 나비 효과가 있어요.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 효과. 고1, 2도 중요하고 고3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나비 효과에 이제 문법도 있지만 그 언매, 언어와 매체, 그다음에 뭐죠? 화작 다 있어요. 그래서 국어의 선택 과목이죠. 문법도 그렇지만 언매랑 화작은 선택이니까 이 두 개를 둘 중에 하나를 수강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고 어쨌든 한 기간에 하나만
국어 다 하고 요걸 하든지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걸 하든지 하나만 쭉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인강은 2개 이상 힘듭니다. 국어는 이제 장르별로 정복하는 게 중요한데 한번 정복이 됐으면 현대시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더 이상 안 틀릴 정도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허풍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알려줘도 현대시 하나는 3일이면 더 이상 안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놀랍죠? 제가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뭘 것 같아요? 저는 다 잘해요. 전 과목을 다 많이 잘해요. 수학을 제일 오래 연구했을 뿐 저는 국어랑 지구와 굉장히 만점 수준으로 잘하고 영어는 많이 까먹었지만 이제 장르별로 공법 특강을 할 겁니다. 아이들 시험 끝나면 겨울방학 전에 공법 특강에 꼭 참석시켜 주시고 제가 그때 와서 장르 하나를 주면 할 수 있게끔. 지금도 검정고시 보는 학생이 하나 있어서 제가 수학 봐주면서 이제 따로 불러서 지난번에 현대시를 끝내줬고 문제집도 하나 풀고 있어요. 다 끝나면 이제 소설하자, 빨리 끝나면 얘기해줘, 그렇게 기분 좋게 다니는 검정고시 학생 하나 있어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정말 국어 지금 봐도 만점 수준으로 1등급은 당연히 맞을 수 있는 등급 나와요. 그래서 인강은 좀 현명하게 활용하시고 제가 이걸 다 봐줄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대치동에 확실한 좀 비싼 선생님 연결해 드릴게요. 그 기간에 딱 기간만 잡고서 하시든지 1년 쭉 가시는 분도 있고 제가 많이 소개해 드려 봤는데 마스터해서 오더라고요. 확실히 늘더라고요. 여기 뒤에 있는 수기들은요 꼭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최근 아이들은 아니에요. 제가 수기를 매년 업데이트 할 만한 그런 건 아니라서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여기 누구예요? 치대예요? 서울대 치대. 서울대 치대 간 동우는요 저를 언제 만났냐면 얘도 5월 달에 만났어요. 고3 5월에. 자, 얘는 수능이 3등급이었고요. 수학 모의고사가 3등급이었어요. 그리고 물리라고 있던 거를 버리고 지구과학으로 바꾸라고 제가 결단을 내려줬어요. 고3 5월 달에. 그래서 지구과학 점수가 43점이 나왔는데 결국에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수학은 1등급 받고요. 다 맞춰서 이제 내신이 좋았어요. 서울대 치대가 붙었는데 최저 등급에서 지구과학 43점이 2등급이면 붙고 3등급이면 모든 의대가 다 떨어지는 상황인데 지구과학으로 해서 2등급이 딱 돼가지고 다 붙었어요. 정말 천운을 타고 난 아이죠. 얘는 기말고사 한번 2주 전에 저한테 맡겨서 정석 가지고 쭉 한 번씩 돌려주었는데 그 뒤에 기존 하던 선생님 빼고 하겠다고. 심지어 물리과외, 화학과외 다 하고 있었는데 물리과외 하던 선생님은 내가 배웠던 선생님이 과외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선생님한테 죄송하지만 넌 지금 물리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등급 따려면 지구과학을 바꿔라 하는데 결단을 믿었어요. 너무 다행히도 서울대학교를, 치대를 지구과학 덕분에 갔죠. 대단한. 그리고 지구과학도 제가 다 해줬어요. 다 진도 빼주고 훈련해주고 전과목 다 해줬죠. 여기는 이지영인가? 화학과, 연대 화학과 가는데 얘는 이제 수학이 유독 약한, 똘똘하긴 한데 수학이 유독 약한 여학생이었는데 되게 내성적이고 등치도 커요. 근데 고3 될 때쯤 6월달 모의고사 볼 때쯤 제가 본 모습은 어떤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얘는 뻐끔뻐끔해요. 그 정답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능에 내가 생각하는 거랑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수학 만점 맞고 연대화학과를 갔어요. 얘 또 누구냐? 고3이라 처음 읽어보네요. 오랜만에. 얘가 중어중문과 배혜민이죠. 이 친구도 수학을 수능에서 처음 1등급 받았던 아이예요. 그래서 연대 갔고요. 다 저한테 한 2년 이상은 배웠던 아이인데 이런 과외하던 애 빼고 얘는 과외하던 애예요. 얘는 동우 경찰대인가요? 얘 동우는 공부를 2학년 때 시작을 하는데 그 머리가 쥐어 뜯어 갖고 왔어요.
왕따 당해. 일진 애들이랑 놀다가 머리를 쥐파먹었는데 가위 다 잘라놨어요. 애새끼들이. 그래서 되게 자존감도 높고 똑똑한 애인데 공부를 그때 시작했단 말이죠. 경찰대 갔어요. 결국에. 대단한 아이. 뭐, 여기 누구지? 한 명. 참 오랜만에 생각하니까 재밌네요. 아, 여기 이제 대치동에 있는 아이에 대한 얘기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이 1년을 맡겨주시면, 제가 반드시 수능 때, 정 안 되는 아이들이면, 적어도 중앙대, 경희대 정도는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웬만한 아이들이면, 연대 이상은 밟아볼 수 있게끔, 아니,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게끔, 좀 섬세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맡겨주시면, 네, 너무 최선을 다하겠고요. 제가 지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강대 선생님도. 이 고덕동에 고등학교 수학학원이 이렇다 할 만한 학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중등부가 더 운영하기 쉽지만 고등부로 차린 거고, 지금 1, 2학년 아이들 성적이 엄청 올랐어요. 채원이도 물론 많이 올랐지만, 채원이 말고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도 했고 분위기도 훨씬 더 좋아졌고 고3도 한번 지금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올해 고3 수능 본 애들은 제가 어렵지만 일단 현재 고2 애들부터 고3 가면 좀 잘 보낼 자신이 있어요. 느낌이 되게 좋아요.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입니다. 학원이. 네. 저희 아이가 여자아이라서 네네. 좀 친구랑 그런 것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수원, 미적 과목이 2개 다 하고 싶은데 워낙 친구의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라 그 친구들하고 또 같이 해내는 것이 또 더 즐겁고 능률도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학생들 그런 아이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함부로 이게 다니다는 데서 이렇게 다 여기를 할 수가 없어서 네네. 만약에 수원이나 미적을 여기서 하나를 듣게 된다, 선생님께 듣게 된다면 어떤 거를 들었으면 더 좋을까요? 수원을 듣는 게 나을까요? 미적을 듣는 게 나을까요? 왼팔, 오른팔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3 지금 2개는 완전히 필수죠. 네, 조금도 뭐가 더 중요하다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히 덜 된 미적분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수원수투에서 킬러 문항이 훨씬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킬러가 수원수투에서 4문제 나오고 미적에서 2문제 나오고 난이도도 수원수투가 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주저하시기보다 그 친구들이랑 정말 잘 다니고 있는 학원이 있으면 거기 그냥 보내시고 거기 가서 잘하게끔 하시고 거기가 잘 다니는 애 그게 아니고 여의치 않으면 여기서 그냥 다 같이 오셔서 친구들이 많으면 별로 안 좋아요. 한, 2명, 전 3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음 맞는 친구 3명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 여학생들 특히나 되게 의지도 많이 되고 1년 뛰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같이 물론 그전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들어보고서 내가 제일 좋은 거 해야겠지만 고3은 확실히 친구가 특히 여학생은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네. 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건 더 좋은데 그냥 둘이 같이 보내세요. 기존의 학원이 더 좋으면 거기 같이 보내시고 방학 때 여기 왔는데 더 좋으면 같이 오고 방학 때 둘이 왔다가 기존 학원 좀 더 낫겠다 그럼 거기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학원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목을 잘라버리는 것보다. 아마 겪어본 적 없는 최고의 자료, 제가 그냥 열심히 한 만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자료로 많이 준비했으니까 잘 맡겨주시면 제가 섬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